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대표가 일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여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타부타가 얘기가 없어서 좀 더 이 논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일단 게시글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윤정 기자, 전수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모두 1,068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였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 중에서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네. 내렸습니다. 다만 이 글들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이미 자신의 동명이인이다. 이름은 같지만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907개인데요. 이 중에서 250개는 언론사 사설과 기사, 그리고 194개는 한 대표에 대한 경력을, 나머지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글들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 친한계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한동훈 죽이기다라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마 공수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당내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응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친윤 쪽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어떤 반응 대응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복잡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냥 아주 명료하게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복잡할 게 없는 문제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죠. 총선 백서, 그 다음에 익심 논란,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이 우리가 그럴 타이밍인가 하는 지점이었죠.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를 두고 반사적인 이익을 누릴 만한 타이밍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대여 공세를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8일 재표결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상설특검법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상설특검법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근데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고요. 법안에서 3일 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리스크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쇄신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설특검이 들어와도 지금 민주당 집회 아무리 파란 옷 입지 말고 오라 그러고 깃발 들고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혀 동조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민주당이 더 이상 그런 공세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그런 당정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 게시판이라는 12개 정도만이 그나마 그것도 동명이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다른 문제 안 되는 글들까지 다 덮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덕분에 우리는 이 좋은 후기에도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작 2~3% 상승하는 수준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이 60%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밀고 들어올 때 과연 우리 당이 이걸 막을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당정이 함께 가면서 이 부분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밖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끼리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이번 주 안에 법적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번 주 내에 법적 대응이 있습니까? 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 뉴스까지 한번 전해주셨고요. 어쨌든 밖에서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든 가족이 썼는지 글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밝히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대표의 소극적인 대응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과거와 한동훈 대표의 과거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당무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예, 이런 과거 한동훈 대표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은 박상수 대변인께서 이번 주에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셨는데, 네.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좀 배운 걸 수도 있죠. 그 전까지는 정치를 몰라서 그냥 막 다 걸겠다. 뭐 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정치의 어느 정도의 숙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 정치가 그렇게 기분대로 막 던질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 판단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 특히 친 한쪽에서 이걸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거는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닐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꼴뚜기가 친한이 될지 친이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국힘의 망신은 단계가 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는 일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